당신 오늘 마트에서 32,000원 긁었더라? 영수증 보니까 다른 거 몇 개 사고 이 비싼 사과까지 끼워 샀던데 15,000원 돈을 이렇게 쉽게 쓰는 게 제정신이야? 할인이가 아침마다 사과 먹고 싶다고 해서. 요즘 사과 값이 좀 비싸네. 사과? 지금 금값인 거 몰라? 14,800원? 넌 돈 버는 게 우스워 보이냐? 내가 밖에서 굽실거리며 번 돈을 이렇게 턱턱 써? 당신 어제 도착한 저 텐트는 보너스 받았다고 200만 원 넘게 주고 샀다며. 그건 내가 고생해서 번 내 보너스잖아. 내 돈 내산하겠다는데 네가 왜 참견이야? 억울하면 너도 나가서 돈 벌어오든가. 그래,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오후 4시에 대형마트는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카트를 밀고 가는 내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유모차에 앉은 4살 딸 할인이가 과일 코너를 지나며 환하게 웃습니다. 반짝이는 눈으로 빨간 사과 상자를 가리키며 제 옷자락을 당기는 아이의 손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과 한 봉지 가격표를 보니 14,800원.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민도 안 하고 장바구니에 넣었을 금액인데 이제는 이 카드를 긁는 순간 남편의 휴대폰으로 울릴 결제 알림이 벌써부터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할인이는 며칠 전부터 사과가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젯밤에는 꿈속에서도 사과를 먹었다며 조잘거리는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도저히 모른 척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어 결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트를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가방 속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남편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또 마트야? 32,000원? 뭘 샀길래 평일 낮에 이만큼이나 써? 넌 돈 아까운 줄 몰라? 내가 밖에서 누구한테 굽실거리며 벌어오는지 생각은 해봤어? 마트 앞 번잡한 길 위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인이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애써 눈을 깜빡이며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죄인이라도 된 듯 비굴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인이가 먹고 싶어 해서 장 보면서 같이 좀 샀어.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걸로 해결할게. 미안해. 답장을 보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결제 내역 하나하나에 곧바로 날아오는 날선 감시와 비난. 이것이 지금 제가 처한 서글픈 일상의 모습입니다. 결혼 전 저는 나름 유망한 IT 기업에서 실력을 인정받던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며 제 손으로 만든 시스템이 오류 없이 돌아가는 걸 보며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승진이 가장 빨랐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는 그 성취감이 좋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애사심 가득하게 청춘을 바쳤던 인재였죠.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기댈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왕복 5시간 거리의 먼 지방에 계셨고 시부모님들도 일을 하셔서 할인이를 가끔 돌봐주시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할인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는 유난히 잔병치레가 많았습니다. 조금만 추워도 감기가 폐렴으로 번져 입원을 반복했고 맞벌이를 유지하며 아이를 돌보기엔 감당해야 할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지연아, 할인이가 좀 클 때까지만 네가 고생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더 열심히 벌어올게. 나중에 할인이 좀 크면 그때 다시 일 시작해도 늦지 않아. 내가 옆에서 꼭 도와줄게. 그때 남편이 건넨 말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진심으로 저와 아이를 걱정해주는 든든한 버팀목 같았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7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제 경력이 아까워 남모르게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만 가족의 안녕과 아이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제 커리어에 쉼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제활동을 멈추고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다정했던 남편은 서서히 괴물처럼 변해갔습니다.
저녁 7시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마치 폭탄이 터지는 소리처럼 거칠게 들려옵니다.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소파에 팽개치고 식탁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제가 식탁 구석에 숨기듯 놓아두었던 마트 영수증이 꼬깃꼬깃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사과? 14,800원? 제정신이야? 지금 사과 한 알에 얼마인 줄 알고? 너는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그렇게 쉬워 보여? 할인이가 아침마다 사과 달라고 조르는데 하나뿐인 자식이 먹고 싶다는 거. 그거 하나 못 사줘? 당신 술 한 번 안 먹고 캠핑 장비 하나 안 사면 사과 몇 박스는 살 거야. 말 대답하지 마. 넌 지금 돈 한 푼 안 보태고 있잖아. 돈 버는 사람 마음 몰라? 내가 주는 생활비는 내 선심이고 내 호의야. 당연한 권리인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토달지 말고 최대한 아껴서 집안 건사하는 게 네 할 일이야. 알았어? 다음부터 과일이나 비싼 거 사고 싶으면 나한테 사진 찍어 보내서 컨펌 받고 사.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평생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겠다던 그 남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가 약속한 부족함 없는 삶이란 사과 한 봉지에 인격 모독을 당하고 매일 저녁 영수증을 검열받는 노예와 다름없는 삶이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의 아나무인 격인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10원 한 장, 포인트 한 점까지 아끼라며 다그치던 남편은 주말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고가의 브랜드 캠핑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챙겨 입습니다. 거실에는 며칠 전 배송된 200만 원이 넘는 수입 브랜드 텐트와 한정판 화로대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 오늘 캠핑 동호회 정기 모임 간다. 1박 2일이니까 내일 저녁에나 올 거야. 아, 그리고 점심은 대충 집에 있는 거 챙겨 먹어. 돈 아깝게 배달 같은 거 시키지 말고. 여보, 우리 저번 달에 할인이 가을옷 사야 한다고 했을 때 당신이 돈 없다고 딱 잘라 말했잖아. 이번에 받은 보너스로 할인이 전집 하나만 들여주면 안 돼? 애가 요새 책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남편이 캠핑용품을 챙기다 말고 고개를 돌려 저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몇 번을 말해? 이건 내 돈으로 산 거야. 내가 회사에서 구르고 깨지면서 받아낸 내 소중한 보너스라고. 내 돈 내산하겠다는데 네가 왜 사사건건 간섭이야? 넌 내가 주는 생활비 안에서 조용히 살림이나 해. 억울하면 너도 나가서 돈 벌어오든가. 그럼 내가 네가 뭘 사든 어디를 가든 상관 안 할 테니까. 능력도 없는 게 내가 주는 돈으로 연명하면서 어디서 자꾸 가르치려 들어. 그는 커다란 캠핑 배낭을 메고 미련 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바닥에 뒹구는 할인이의 구멍난 양말을 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할인이를 위해 제 꿈을 기꺼이 내려놓았던 선택이 남편에게는 그저 무능한 여자의 도피처로 보였던 걸까요? 쉬지 않고 쏟아지는 가사노동과 육아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것이었는지 저는 억울함과 분노가 피어올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남자가 이런 인간인 줄 단 한순간이라도 짐작했더라면 제 인생을 통째로 걸고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진짜 비참함은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친정엄마가 할인이를 보려고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서울까지 올라오셨을 때 벌어졌습니다. 남편도 그날은 웬일인지 일찍 퇴근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서방 왔는가? 어서 씻고 밥 먹세. 내가 자네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깻잎지 좀 넉넉히 해왔네. 장모님,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뭘 이렇게 많이. 잘 먹겠습니다. 남편은 엄마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사위였습니다. 엄마가 주시는 반찬을 맛있게 먹고 할인이와도 껄껄 웃으며 잘 놀아주었습니다. 엄마는 그 가식적인 모습에 안심하며 제 손을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지연아, 사위가 참 사람 좋다.
너한테 잘해주니까 내 마음이 푹 놓인다. 엄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엄마가 터미널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싣는 순간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깎다 남은 사과 몇 조각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까 그 사과. 장모님 오셨다고 또 깎아내온 거야? 내가 분명히 아껴 먹으라고 경고했지. 뭐라고? 엄마가 반찬을 저렇게 많이 해오셨는데 그 먼 길 오신 분한테 사과 한 알 대접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당신 아까는 웃으면서 잘만 먹었잖아. 아깝지? 내 돈이잖아. 장모님이 반찬 해온 건 본인 딸 먹이려고 한 거고, 내 생활비 축내는 건 엄연히 별개지. 넌 꼭 남의 돈이라고 그렇게 생색내며 펑펑 쓰더라? 장모님도 그래. 눈치가 있으면 과일 같은 건 좀 직접 사오셔야지. 애 키우느라 돈 들어가는 딸네 집 와서 내 귀한 사과나 얻어먹고 가고 싶으실까? 다음부턴 장모님 오실 때 미리 나한테 보고해. 내가 허락 안 하면 오시지 말라고 해. 내 집에서 내 돈 쓰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이제 진저리가 나니까 당장 가서 남은 사과나 갖다 놔. 아껴 먹으라고. 뭐,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 엄마가 당신 퇴근하기 전까지 할인이 보면서 밀린 청소랑 빨래 다 해놓고 가셨어. 그 노동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사과 100상자는 살 거야. 누가 해달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냐? 어쨌든 내 원칙은 확실해. 돈 안 버는 사람은 이 집에서 결정권도 발언권도 없어. 시끄러우니까 입 닥치고 내 말대로 해. 남편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깎다 남은 차가운 사과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다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 숨이 가빠왔고 씹히는 사과는 그 어떤 약보다도 쓰고 비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가 말하는 그 오만한 돈의 권력을 나도 똑같이 손에 쥐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희 비밀스러운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인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몇 시간,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제 방의 형광등은 꺼졌지만 제 낡은 노트북 모니터는 푸른 빛을 내뿜으며 밤을 지켰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발 시장은 빛의 속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익숙했던 언어들도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작업했던 결과물들을 꺼내어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하나하나 다시 고쳐나갔습니다. 눈이 시리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 14,800원짜리 사과 한 알에 무너졌던 제 자존감을 떠올리며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끔 새벽에 깬 할인이가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오면 저는 얼른 노트북을 덮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할인이 맛있는 사과 많이 사주려고 공부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 아가. 낮에는 할인이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는 척하면서 근처의 국공립 어린이집들을 돌며 입소 상담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곳에서 자리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남편의 숨겨진 지독한 위선을 파헤쳤습니다. 그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고 제 친정 엄마의 호의를 무시하던 그 손으로 자기 본가 식구들에게는 아낌없이 퍼붓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그의 통장 거래 내역서에는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시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박 빚으로 고생하던 시아주버니의 사채 이자까지 그가 몰래 갚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낀 300원, 500원이 결국 아주버니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송금 내역과 그가 나에게 퍼부었던 폭언의 기록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4개월간의 치열한 준비 끝에 저는 한 유망한 중견 IT 기업에 개발자 채용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서류 전형은 가볍게 통과했고 드디어 면접날이 되었습니다. 몇 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 제작한 제 포트폴리오는 현업의 그것보다 훨씬 날카롭고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면접관은 제 작업물에 담긴 고민을 알아보았습니다. 박지연 씨, 공백기가 있었다고는 느끼지 않을 만큼 감각이 살아있네요. 특히 이 화면, 설계 방식은 사용자 편의를 정말 많이 고민한 게 느껴집니다. 저희와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합격이었습니다. 제시받은 연봉은 예전보다도 높았고 제가 할인이와 엄마를 모시고 자립하기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말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곧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운명의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새로 산 비싼 캠핑 의자를 거실에 펼쳐놓고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나 오늘 1박 2일로 캠핑 가니까 차키 좀 가져와. 아, 그리고 점심에 우리 본가 식구들 온다니까 소갈비찜 좀 해놔라. 내 돈으로 재료비 보낼 테니까 이번엔 아끼지 말고 제대로 해. 우리 엄마 고기 좋아하시는 거 알지? 저번처럼 질기게 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저는 조용히 거실로 걸어가 남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또 무슨 영수증이야? 내가 분명히 적당히 하라고 경고했을 텐데. 아니, 이번엔 당신이 책임져야 할 청구서야. 서류 봉투 속에는 이혼 합의서와 함께 그동안 그가 몰래 시댁으로 빼돌린 돈들의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 이게 다 뭐야? 이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나 없으면 굶어 죽는 거 몰라? 넌 우리 엄마가 사온 반찬은 당연하게 처먹으면서 사과 하나에 그 발광을 해? 니네 형 도박 빚이랑 시댁에는 매달 100만 원 넘게 갚아주면서 돈 버는 사람만 대접받아야 한다고? 지난 결혼 생활 동안 내 무급 노동 덕분에 당신 커리어가 유지된 거야. 가사와 육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결혼은 파트너십이지 돈 좀 번다고 왕 노릇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야. 당신이 번 돈이 당신 권리라면 내 7년의 경력과 꿈을 갈아 넣어 할인이를 키워온 내 시간의 가치도 정당하게 인정받아야겠어. 그래서 나도 당신 인생에서 내 노동력을 완전히 철수시키려고. 이제 당신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잘난 당신 돈으로 당신 식구들 뒤나 봐주면서 평생 혼자 살아봐. 나도 이제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내 돈 벌어서 우리 할인이랑 남 눈치 안 보고 행복하게 살 거니까. 남편은 당황해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번 돈 내가 내 가족한테 쓴다는데? 그게 왜? 너 나 없으면 밥도 못 먹는 주제에 이거 들고 협박이라도 하게? 내 가족? 할인이와 나는 가족이 아니었나 봐? 그리고 착각하나 본데 협박 아니고 최후 통보야. 나 다음 주부터 출근해. 내 실력 인정받아서 연봉도 아주 만족스럽게 받았어. 여기 계약서 보이지? 당신 같은 인간한테서 벗어나려고 이 악물고 준비했거든.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그 비루한 생활비 구걸하지 않아도 돼. 당신이 나를 기생충 보듯 하던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이제 당신 혼자 다 써.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뭐? 너 나 속이고 뒤에서 뭐 한 거야? 너 미쳤어?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이미 할인이 어린이집 연장반 등록 마쳤고 이사 갈 집도 계약했어.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그 비싼 캠핑 장비들이랑 같이 이 텅 빈 집에서 평생 살아봐. 그 잘난 당신 돈으로 당신 가족들 빚 갚아주면서 살라고. 나도 이제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내 돈 벌어서 우리 할인이랑 남 눈치 안 보고 행복하게 살 거니까.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아까의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미안해. 우리 할인이 생각해서 한 번만 봐줘. 나 이제 진짜 잘할게. 사과? 매일 박스로 사다 줄게. 내가 캠핑 장비 다 팔게. 응? 할인이?
우리 할인이는 당신 같은 아빠 필요 없어. 자식 먹을 사과값도 아까워하면서 자기 식구들한테만 퍼주는 인간을 누가 아빠라고 불러? 이제 당신이 번 그 잘난 돈으로 혼자서 밥 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살아봐. 남의 노동력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 당신이 몸소 체험해볼 차례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고 할인이를 안았습니다. 현관 밖에는 친정엄마가 기다리는 콜택시가 와 있었습니다. 가자, 할인아. 이제 아빠 눈치 안 봐도 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매일매일 사줄게. 우리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뒤에서 남편이 절규하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지만 제 속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원하게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14,800원의 공포에서 벗어나 짓밟혔던 자존감을 되찾은 오늘.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따뜻한 조언이나 다른 생각들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야기 로그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